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6월 29일 시황 뉴스 그리고 관종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뭐 간밤에 미증시 다우는 하락했고 S&P 나스닥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의 이제 델타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의 수가 2만이 넘어가면서 그것이 이제 노이즈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 승소 그리고 테슬라의 상승 뭐 이런 것들 해서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뭐 오늘 한국장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개인만 열심히 매수를 했고 코스피는 이제 힘이 없었습니다. 코스피는 힘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 3300이라는 저항에 계속 맞고 내려오는 이런 형색이고요. 나스닥 상승 덕분인지 코스닥은 오늘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간 빠지기는 했지만 올라가다가 그래도 이제 외인 기관 매물의 힘을 잃기 시작하다가 점심 이후에 정테마가 기승을 부렸죠. 윤석열의 그 대선 출마 선언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수급이 쭉 빨려 들어가고 윤테마 오르고 내리고 이재명 오르고 내리고 뭐 최재형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시장 수급이 완전히 그쪽으로 쏠림 그리고 망가진 느낌이 있는데 다행히 아직 양시장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있을 고용지수 발표 요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높게 나오면 또 이제 연준 이런 데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또 꺼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수치로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볼 만한 뉴스들 좀 짚어볼게요. 오늘 뉴스들 많진 않으니까 종목들 조금 차분히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뉴스. 일단 첫 번째 펄어비스 검은 사막 모바일 2년 만에 판호 받았다. 오늘 이 이슈가 장 전에 전해지면서 펄어비스 갭 뜨고 아이고 왜 반응을 안 하지? 갭 뜨고 주저앉다가 다시 시가에서 비벼주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요게 하루짜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일단 차트상으로는 오늘 7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갔는데 조정도 이 안에서 7만원 안에서 받아야지. 요게 만약 밑으로 내려오는 조정 뭐 밑으로 내면은 이 갭을 메꾸겠죠. 67,000원까지 높은 확률로. 그래서 7만원을 깨지 않으면 펄어비스는 한 번 더 튈 것 같고 그 정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은 이제 추가로 게임주들이 그때는 따라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그래서 저는 오늘 관심 종목으로 룽투, 뭐 M게임, YJM 게임즈, 액션 스퀘어 뭐 요 정도 뭐 드래곤 액토즈 미스터 블루도 일단 세팅은 해놨었는데 장전에 한 요 5개 정도가 요 판호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여줄 만한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철강 때도 결국에는 얘가 가야 다른 애들이 갔던 것처럼 펄어비스가 가야 나머지가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고가에서 자신이 있는 분들은 펄어비스 눌림을 보고 들어가는 거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얘가 가야 나머지 종목이 따라가는 어떤 눈치를 봐야 하는 후발주 종목을 봐야 할 것이다. 근데 뭐 대장 보는 게 좋겠죠. 포스코 강판트처럼. 자, 그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제 웨어러블 미래 8월에 이제 신형 갤럭시 워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8월에. 근데 여기서 체크할 만한 거는 이제 뭐 구글과의 통합 웨어러블 운영 체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는데 구글 하면은 구글 핏빛 웨어러블 하면 지니틱스죠. 지니틱스 요게 저는 요때 아마 여기서 턴하고 올라올 때 얘가 20선 위로 올라오면
이 지금 선 그어놓은 3,200, 3,500원 안 깨고 20선 위로 올라오면 관심을 가질 거다 했는데 이제 슬슬 올라왔습니다. 아직 60선이 강하게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제 60, 요 위로 이제 슬슬 이렇게 기어가면서 조정을 받으면 흐름을 보여주면 60선 딱 넘어서 시작하는 날 아니면 돌파 지지 나온 후 어떤 이런 강한 상승 보여줄 만한 자리다. 이 계속 옆으로 기어가면서 윗골이 나오는 게 조금 수상하거든요. 안 갈 거면은 얘가 굳이 이렇게 계속 삐죽거리면서 옆으로 횡보할 이유가 없죠. 그냥 밑으로 꼬꾸라지지.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뉴스. 바이낸스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리가 좋으니까 창투사 지켜보자 했었죠. 이제 두나무 관련해서 또 소식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오늘 야놀자 뉴스가 이제 오랜만에 헤드라인에 나왔습니다. 뭐 클라우드 솔루션 선도 위에 야놀자 클라우드 신규 법인 출범, 뭐 야놀자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놀자 하면은 아주 아이비 투자랑 SBI 두 개 볼 수 있죠. 둘 중에는 일단 SBI, 아주 아이비, SBI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는 그 크래프톤 관련해서 가다가 약간 꼬인 느낌이고, SBI는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근데 얘도 결국에는 요 자리, 지금 5일선 위로 올라와서 요 자리 지켜주면은 갑자기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IB, SBI 두 개는 야놀자 관련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세훈 관련된 소식인데요. 35층 룰 없앤 서울 플랜이 다음 달에 나온다. 오세훈은 서울시장 되고 나서 계속 재개발 재건축에 되게 열심히 의사를 밝히고 있죠. 이게 뭐 7월 어쨌든 이 서울 플랜이 7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쯤일지는 모르겠지만 9월까지 이제 지자체와의 협의, 시의회 의견 수렴 등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어떤 스케줄이 있습니다. 오세훈의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볼만한 종목들 되게 많이 봤었죠. NX, 한국, 가구. 지금 NX가 원래 대장이지만 한국 가구도 되게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그리고 뭐 오하임, INT. 아, 얘는 TS랜다. 크래프톤으로 가다가 꼬꾸라지네요. 얘는 일단 후순위.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무슨 개발, 무슨 건설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시멘트 종목들도 재개발 재건축에 후순위로 항상 등장했었죠. 그리고 하츠 얘도 꼭 있었고. 근데 얘가 이제 요때 무슨 경쟁사가 어떻게 되면서 시세가 한번 나왔었는데 60선 60선 부근에서 돌아 나가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갈 이유 근거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최소 7월 길게는 9월까지 일단은 서울 플랜으로 울거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본격 추진.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폐배터리 관련한 어떤 스케줄을 알 수 있는 거죠. 파워로직스 요렇게 계속 기어갈 때 얘는 120선 안 깨면 튀어오른다, 그거 깨지면 팍 꺾인다 했는데 다행히 튀어올랐죠. 근데 이제 저는 요런 흐름의 조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일단은 얘가 아예 다시 지금 28일에 양봉을 깨는, 뭐 아래 꼬리로 깨고 올라가든 어쨌든 깨는 흐름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위에서 조정받는 모습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차라리 이 몸통 안에서 조정받는 걸 좋아하지. 어쨌든 영화테크보다는 저는 항상 파워로직스를 우선순위를 보고 싶습니다. 우선순위란다. 파워로직스를.
천천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뭐 당장 되게 급하게 움직이는 아닌 것 같고, 얘가 지금 딱 눈에 보이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렇게 눌러주다가 20선은 계속 올라오겠죠. 뭐 20선을 밟든 5일선을 한번 터치를 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5년 만에 매출에 5배 성장했다. 이제 우주항공 섹터는 일단 대체적으로 좋게 본다, 계속 말씀드렸었죠. 캔코아 매출액을 강조하는 이제 NH투자증권의 의견이 나온 겁니다. 이제 뭐 이런 리포트들이 나온다고 무조건 상승을 하는 건 아니고, 이 메시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 때 힘들었지만 이제 수요 회복, 주가 상승 수혜가 판단된다. 매출액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뭐 관련 이 에어로 시스템의 주가도 6개월 대비 증가했고, 수주 잔고 늘어나고 있고, 양호한 수주 잔고, 그리고 뭐 여기 마지막에서는 출하 환경 개선 하면서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본다. 앞으로 이런 말들이 길게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표로 볼 수 있죠. 작년에 마이너스 74억, 올해 16억. 작년에 코로나처럼 힘들기 전에 일단 영업 10억이었는데 올해는 그 코로나 이전보다도 절반가량 더 큰 성장을 예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기 순이익도 간만에 검은 글자 들어오겠네요. 부채 유보율도, 유보율은 늘어나고 부채는 잠식에서 줄어들고 있고,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뭐 요거도 있고 AP 위성도 있고, 세트랙 아이, 얼마 전 리포트 보니까 이 세트랙 아이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우주항공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테슬라, 중국 1위 배터리 업체 CATL과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요거 때문인지 아니면은 어쨌든 명신산업이 저는 눈에 조금 보였었는데, 미중이 정치적으로 맨날 투닥거려도 일은 일이죠. 나이키도 중국에 의존하는 행색을 보이고 있고, 테슬라도 연장을 했고, 테슬라 관련주 뭐 명신산업, MS 오토텍, 뭐 이건 또 둘이 엮이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명신산업을 좋게 본다, 이런 거 그때 단기 관심 종목에서 한번 다뤘던 모습인데, 요 자리 갭 떴을 때 여기 안 깨면 지속 관심이다. 근데 오늘의 양봉이 저는 인상 깊네요. 요거 요렇게 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 뉴스, 뭐 막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속보니까 가져왔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한다. 그럼 이제 뭐 철도 관련주 그냥 흐름을 짚어볼 수 있겠죠. 현대로템, 대하TI, 대하TI가 장막판에 들어왔구나. 아까 여기까지는 봤었는데. 대하TI, 조금 대구의 일도 들어왔나? 안 들어왔네. 그러면은 얘는 정지고. 음, 일단 대하TI, 다른 대북엔 안 들어온 거 보면 대하TI만 약간 요거에 반응했다라고 추정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일단 철도주가 대북주 성향이 강해서 약간 묻힐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하지만 대하TI는 내일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이제 뭐 25년 서울 주요 거점에 버스, 택시, 배송 차량 자율주행 본격화된다. 얼마 전부터 이제 자율주행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종목은 하루 이틀 전,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약간 꺾이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까지는 좋아 보였었는데 약간 꺾인 거죠.
그럼 여기서 굳이 억지로 급하게 잡기보다는 아래로 최소 한 20선 정도까지 눌러줬을 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얘는 이 4,000원과 120선 위에서 지지를 받을 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것도 속보였는데 장중에 나온 7월부터 예방접종 종이증명서, 주민센터, 전자증명서, 스마트폰으로 발급, 백신 여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죠. 근데 요거 관련해서 만약 종목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이크래프트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지? SGA도 그런 거였죠. SGA 솔루션하고 요 두 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사실 이게 6월 중순쯤에 전해진 소식이었으면은 기대감이 더 크게 형성됐을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6월 29일이고 7월부터면은 당장 내일 모레부터 한다는 건데 기대감 형성으로 급하게 요게 치고 나갈지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SM 요 소식 때문인지 아니면 지분 인수 관련인지 어쨌든 SM 형제들이 오늘 오후장부터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시외에서도 출발을 했습니다. 요거는 놓쳤으니까 그냥 보유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뉴스 요 정도로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어김없이 메인 섹터가 뭐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관심 섹터 종목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펄어비스 판호 관련해서 게임주들 수급 들어왔었고 들어오는지 또 추가적으로 체크.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선 출마 관련해서 동시다발적인 슈팅 나왔었죠. 애니 능률 왔다 갔다 하고 웹스 들어왔다 나가고 그리고 이스타코. 그러니까 윤석열이 꺾일 때는 갑자기 이재명이 또 올라가다가 요게 또 다시 꺾이면은 또 윤석열이 또 갑자기 잠깐 반등 나오고 오늘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이쪽은 이제 대장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굳이 윤석열 붙잡고 있을 필요 없다 이야기했었죠. 오늘 같은 날에 이제 짧게 챙기고 나오시는 분들이야 말 안 해도 잘하시는 분들인 거고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마 계좌가 조금 파랗게 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정테마 시소 타기 장난 아니었는데 정책주만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인맥주보다는 이제는.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 한국형 그 친환경 선박 요런 소식 전해지면서 STX 형제들이 갑자기 폭발했는데 요게 내일 만약 몸통 안에서 눌림을 준다면 단기 스윙으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반도체, mRNA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 움직였었는데요. 딱히 눌림목 체크? 일단 그냥 이 안에서 체크해 보시면은 회전율 빠른 스윙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체크해 볼 만한 섹터 하단이 단단해 보이는 섹터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장 막판에 코세스가 또 들어왔어요. 수급이 코세스가 메타버스 관련주죠. 코세스, 옵티시스, 선익 시스템, 자이언트 스텝, 인빗하고 알체라는 약간 꺾이고 요 네 종목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코세스랑 하나 뭐였죠? 엔텔스도 있었는데 얘는 이재명 관련해서 움직이고 이런 모습 보여줬으니까 메타버스를 본다면 요 네 종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됐지? 동아일텍까지도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동아일텍. 보통 이렇게 급등한 애들은 5일선을 잘 안 깨요. 어지간해서는. 그 말의 반대는 5일선을 깨는 애들은 힘을 조금 잃어가고 조정을 길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CCTV 관련해서는 코맥스
얘가 이제 전고점 돌파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소 전기 쪽에서는 동아화성이랑 뉴인텍 요거 두 개, 요 정도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리에서 어제 얘기한 거는 ECS가 강하면, 오늘도 만약 강하다면 다른 컬리 관련주들도 따라 붙을 수 있다 했는데, 어, 일단은 다른 종목들이 따라 붙진 않았습니다. 얘는 이제 오늘의 저가 6,600원을 깨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요거 깨고 조정을 받으면은 뭐 조금 더 길어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인 쪽에서는 이제 위지트나 비덴트가 오늘 수급이 빵빵하고 흐름이 좋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낸스 비트코인 깨지지 않으면은 그 창투사는 지속 체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멘트도 좋아요. 고려 시멘트, 뭐 삼표 시멘트, 뭐요 정도. 오늘 뭐 다양한 섹터가 많이 보이지는 않고 요 정도 보이네요. 요 정도. 그리고 이 원격 관련주 비트 컴퓨터도 계속 좋게 보고 있고, 일단 오늘 요 정도 체크하면 또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양봉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세요.